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테크노파크의 조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과학회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 한참 활용하고 있는 수소에 대해서 그 수소의 산업과 그 기술에 대한 개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란 무엇이냐?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물질로 인류가 발견한 원소 중 가장 작고 가벼운 물질입니다. 수소는 공기보다 14분의 1만큼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 1세제곱미터의 부피에 물을 채우게 되면 1톤의 무게의 물이 들어갑니다. 공기를 채우면 1.2kg, 수소는 0.09kg, 즉 90g의 수소가 들어갈 정도로 밀도가 가장 낮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대기 중에 누출되면 빠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는 색이 없고 냄새도 없으며 맛 또한 없는 물질입니다. 수소는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에 의해 물을 고온에서 주철관에 담아 반응시켜서 물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처음 물에서 분리한 불에 잘 타는 기체를 수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에 510 ppb, 즉 200만 분의 1의 함량으로 대기 중에 아주 극소량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소는 대부분 물이나 석유, 유기물 등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게 됩니다. 수소는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 또는 열과 전기를 발생시키며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수소를 내연기관의 연료나 발전기의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공기 중에 4에서 75% 범위에 있으면 공기와 혼합되어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또한 특별한 점화원이 없어도 공기 중에 약 530도, 산소 중에 430도가 되면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의 사용 시에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 규정을 지켜야만 하며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과 열이 발생되는데 그 열은 LPG 가스의 3배에 해당하는 발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무색의 불꽃이 생기며 이 불꽃은 특수한 카메라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화석연료는 첨가되어 있는 탄소 및 미량의 금속에 의해 색을 나타내지만 순수한 수소는 색이 없습니다. 다음의 동영상은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차량인 넥소의 700기압용 용기에서 7mm의 노즐로 뿜어지는 수소를 연소시킨 시험입니다. 700기압의 고압에서 수소가 뿜어지므로 강한 화염이 발생되지만 육안으로 불꽃을 보기가 쉽지 않고 아래에 있는 화면은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강한 화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염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화염의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소는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와 반응할 때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할 때 생기는 소닉 붐과 같은 폭행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소를 생각할 때 수소는 수소폭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수소폭탄과 수소를 구분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됩니다. 원자핵은 다시 무게를 담당하는 중성자와 양극의 특성을 갖는 양성자로 구성되며 전자는 음극의 전하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성자는 없습니다. 이런 수소가 99.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각각 1개씩 갖고 있는 수소가 있습니다. 이런 수소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0.02% 미만으로 존재하고 주로 원자력 발전소의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성자, 양성자, 전자를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는 중수소에 중성자가 한 개 더 더해져 있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두 개, 전자 한 개로 되어져 있는 수소가 삼중수소입니다. 이 삼중수소는 주로 원자력 발전 시 부산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미량의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1억 도 이상의 고온으로 반응시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반응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남은 중성자 한 개를 배출하면서 아주 높은 고밀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의 원리를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수소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수소폭탄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일반 수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에 아주 극미량 존재하는 중수소와 핵발전의 부산물로 나오는 삼중수소를 1억 도 이상의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폭탄의 탄두에 원자폭탄을 폭발시킴으로써 그 원자폭탄의 폭발열로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켜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수소로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도 없으며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극강대국 몇 개 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소와 수소폭탄은 별개의 관계로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수소는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물의 형상과 같이 물은 수증기, 기체, 물, 액체, 얼음, 고체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수소도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합니다. 일반 대기 중에는 기체로 되어져 있는 수소가 영하 253도에서 액체로 변하게 되고 영하 259도에서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상온에 있는 기체의 수소는 보관하기 위해서 용기를 사용하게 되며 이 용기 안에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 압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의 압력을 이용해 쓰고 있는 용기를 고압 용기라고 하고 수소는 이런 고압 용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압 용기는 대부분 두꺼운 금속을 이용하게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탄소 복합체를 이용한 복합 용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액체 수소는 기체 고압 수소와 다르게 아주 낮은 상압 기반에서 보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253도 이하의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열 특성이 매우 좋은 용기에 보관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고단열의 보온병 같은 곳에 액화수소를 저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체수소도 물론 존재하지만 고체수소는 영하 259도라는 액화수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체로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은 금속 중에 일부 금속은 고체를 잘 흡착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금속을 합금하여서 그 합금 안에 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금속이 수소를 흡수하게 만들어서 고체 상태로 보관을 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액체 수소나 고체 수소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소의 생산은 모두 기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활용이 되는 가장 큰 수소의 생산 방식은 화학 공장이나 철강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소를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주로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생수소를 중심으로 연간 200만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170만 톤은 수소를 만든 곳에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고
약 30만 톤 정도가 반도체나 수소 자동차, 정밀화학 산업 등 다른 여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수전의 수소와 추출 수소가 있는데, 추출 수소라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서 수소와 수증기에 있는 산소와 화석 원료에 있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만들므로써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만 톤의 국내 수소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 정도 차지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다른 원료에 비해서 국내 생산량이 작지 않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은 2018년 기준으로 7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 수소 중에 76%는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수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는 석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는 모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우리는 그레이 수소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레이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환경적이지 않은 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수소도 정확히 분석하면 생산하는 수소의 반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고 나머지 반은 물에서 추출하므로 친환경적인 수소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수전의 수소는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이 생산 기술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수소와 산소만 발생하므로 청정수소로 구분되어지며, 그런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 수소도 최근에는 에너지원인 전기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나온 전력이냐 재생에너지의 전력이냐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의 경우 전력 생산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그린 수소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물분해 수소를 진정한 그린 수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는 발전의 간헐성이 크므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력 그리드에 직접 공급하게 되면 전력의 안정성에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로 변환시키고, 이 수소를 저장하여서 필요할 때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활용성을 높이려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파워 투 가스, 전력 에너지 파워를 가스로 바꾸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간략하게 P2G라고 표현합니다. 현재는 P2G를 이용한 기술을 진정한 그린 수소로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린 수소와는 구분하여서 핑크 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는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하며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세계가 추진하는 수소 생산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미르선도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란 무엇이고 수소의 역사와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 수소의 상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색깔별로 분류하는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